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서구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오늘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왜 혼조세라고 했느냐? 지금 보시는 앞에 흐름 거래소 즉 코스피 지수인데요. 0.65% 상승을 하면서 2250포인트 반올림하면 딱 2250포인트인데요. 2250포인트까지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왔고요. 다만 여기에서 보시면은 코스닥은 하락했어요. 0.82% 하락하면서 거래소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하락하면 이건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이제 증권맨들이 혼조세라고 해요. 둘 다 올라가면 상승, 둘 다 내려가면 하락.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면은 혼조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혼조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그 추세라든가 흐름을 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런 흐름 왜 나왔느냐 하나씩 살펴보죠. 미국 시장 보시죠. 미국 시장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저점 이후 양폴대라 그랬죠. 그 이후에는 상승으로 접어들 가능성 무척 크다 그랬죠. 그러면서 또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제가 어제 그리고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하락에서 머리 어깨 역 헤드앤숄더 흐름이 나왔어요. 완성이 됐거든요. 그러면 추세 전환. 나스닥은요. S&P는요. 완전히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와, 미국 시장 올랐어.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오르겠네. 했는데 거래소는 올라갔고 코스닥은 하락했어요. 자, 이렇게 왜 이렇게 일어났느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나스닥 선물이 오늘 장중에 2.37%까지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선물이. 그러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 별로 안 좋을 거라는 거를 예상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시간 외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는 것은 거의 당연시 됐죠. 다만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빅테크 기업이 오늘 밤에 하락할 거니까 코스닥 같은 중소형주 하락을 했고 대신 대형주 단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왔다. 이 추세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특히나 그래도 좀 지금 사도 싸고 아니면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 종목 얘네들 사는 게 낫지 않겠어 하면서 걔네들을 끌어올리니까 거래소가 올라간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미국 시장 상승 원동력은요. 주택 지표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도 안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 하회라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경기가 안 좋아지겠네. 경기 침체 얘기 또 나오겠죠. 그러면 연준에서 이 긴축 속도 조절하겠다라는 부분 최근에 계속 나오면서 올라갔는데 이거 조금 더 확실시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11월 달에는 0.75%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데 12월부터 속도 조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오른 거예요. 다만 그 실적 발표된 시간 외에 대형주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역시 수급에서 봐야 됩니다. 수급에서 놓고 보면은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6천억. 이야, 이거 웬일입니까? 선물에서 7천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의 물량 다 뺏었고요. 기관의 물량도 다 뺏었죠. 선물 시장도 그렇고요. 수급에서 외국인이 매수 주체로 들어섰는데 요거를 그러면 어디에서 확인해야 돼? 환율에서 확인해야 돼요. 환율이 아침에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밑으로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달러가 약세, 원화 강세 이런 흐름이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 먼저 인민은행이 역내 그러니까 장중 그리고 역외 밤중에
달러와 매도를 하면서 위안화가 강세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환율, 일본에서도 환율, 이거 문제가 크게 되다 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달러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선현물 오늘 매수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나타났느냐? 미국에서는 양폴대 혹은 역 헤드 앤 숄더라고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가만히 따라와 보세요. 위에 2250포인트 저항선 하나, 둘, 셋. 요번에 네 번째 돌파 시도하는 건데요. 가만히 보면은 저점을 이었더니 삼각형이 돼 버렸네. 이거를 기술적 분석에서 삼각 수렴형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하락해서 미국 시장 안 좋을 걸로 예상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이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는 내일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힘을 드렸는데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았습니다. 코스닥도 하락했지만 거래소에서도 중소형주 단이 별로 힘을 못 썼어요. 왜 그랬느냐? 먼저 보시죠. 삼성전자가 3% 상승했어요. 이거 급등이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은 줄였지만 0.43%.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거 또 고점 돌파를 하네요. 3.5%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1, 2, 3위가 다 상승했어요. 거기다가 삼성 SDI 등 이 2차전지에서 성장성을 논하는 종목들은 다 상승했다라는 거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이렇게 상승했느냐? 첫 번째,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오늘 500만 주 넘게 매수를 했거든요.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 매수하는 주체, 매수 주체, 외국인 오늘 500만 주가 넘게 들어옵니다. 기관도 매수가 일부 들어왔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SK하이닉스도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 좀 들어온 거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 셌어요. 그런 흐름 안에서 나왔는데 물론 악재, 반도체 쪽에 악재는 있지만 확정치, 실적 확정치가 나오면서 이거 바닥에서 턴하는 느낌.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멀지 않은 시간, 이 회사에서 말하는 거는요, 멀지 않은 시간이 내일, 다음 달, 다음 분기가 아니고요. 한 2분기, 3분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거에 단기적으로 목매이지는 마시고요. 다만 업황 자체가 바닥을 쳤다라는 인식이 나타나면서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SK하이닉스가 보시다시피 윗꼬리를 달았는데요. 상대적으로 약했죠. 내년에 투자를 확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D램 가격, 공급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럼 삼성전자는 늘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줄여서 가격 반등이 일어나면 삼성전자가 수혜를 입겠네. 이런 예상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이해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좋게 나왔습니다. 물론 수급에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특히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올라가야죠. 성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 미국에서 중국을 제끼고 다른 회사와 밀어주겠다는데 LG에너지 솔루션이 수혜를 받겠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실적까지 좋으니까 올라가는 건 당연시 되는 흐름이고요. 다만 조정이 없이 올라간다라는 것이 더군다나 어저께 윗꼬리를 달아가지고 저 솔직히 5일선까지는 조정 줄 걸로 봤거든요. 근데 그냥 끌어올리네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맥락의 흐름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 4분기도 호실적이 예상된다. 3분기 실적도 좋지만 이러한 레포트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왜? 그런 점에서 오늘 상승세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2차 전지, 셀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에코프로, LNF는 조금 상승했어요. 포스코 케미칼 1.5% 하락하면서 소재주에서는 약간 혼조세를 보였다라는 점. 하지만 따라가긴 하겠죠. 특히나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이라든가 5일선에서 분할 매수 관점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기계 쪽이 상당히 강했어요.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인프라코어의 앞에 현대가 붙은 거죠. 오늘 10% 넘게 상승했는데 장중에 14%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이유 그렇습니다. 실적 때문이었는데요. 예상외로 실적이 좋았어요. 예상외로. 그러니까 예상치 상회라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예상보다 크게 상승했다라는 거. 그리고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를 품고 있는 현대 건설기계. 그러면 얘네들도 좋겠네 라는 의미의 상승세가 나왔는데, 야, 이것도 실적 발표를 했어요. 장 막판에요.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왔어요. 그러면은 건설기계 쪽이 다 좋겠구나, 앞으로 괜찮을까? 우려감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기대치 레포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바닥 찍고 돌리는 지금 현상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성TEC, 이거 부품단에 있는 종목이죠. 건설기계의 부품단 하부 구조요. 탱크 아래 뭐 그 바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지금 캐터필라의 납품이, 미국의 캐터필라의 납품이 뭐 반 이상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부품단에서 지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부품단에서 진성TEC까지 관심주로 삼으셔도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오늘 태양광주 상승했습니다. OCI가 3.48%, 한화솔루션이 2.6% 상승하면서 어제의 하락분을 오늘 바로 메꿔주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OCI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예상치 상회했어요. 그런 흐름 안에서 놓고 보면은 OCI도 이제는 벗겨나가는 흐름이거든요. 바닥 친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 안에서 또 하나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죠. 회파를 더 늘리겠다고 했죠. 미국을 위해서, 미국 매출을 위해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야,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하나솔루션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습니다. 아직 실적 발표는 안 했는데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왜 그러냐? OCI도 좋고 이 부분도 좋지만은요, 뭐 나름대로 기관 쪽에서 들리는 얘기도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현대에너지솔루션 되게 좋게 나왔죠. 물론 고점에서 밀었어요. 그러면서 탄력 둔화가 됐는데 최근에는 하나솔루션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뭐 대변을 해주고 있죠. 이 실적 기대감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지수가 내일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여태까지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중심의 상승 흐름이었다면 주변주 확산이 이제부터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도주가 과연 뭘까? 라는 거 제가 힌트 많이 드렸는데요. 그러한 종목군 가운데서 여러분들께서 하나씩 둘씩 챙기는 전략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하락 종목수가 훨씬 더 많았어요. 지수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하락했고, 하지만 힘내시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이런 삼각 수렴형에서 상승해서
주변주로의 확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 7-80% 여태까지의 확률로 보면 7-80%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만 힘내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